자, 우리는 이 당시에 이미 몽골과 30년간의 항쟁을 하였다. 30년간의 항쟁을 하였고, 자,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하고 고려에는 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원나라의 부마국 황제의 사위나라가 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원나라에서 몽골이 어떻게 정치가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게 고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됨으로써 어떻게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부가 바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정치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원래 우리나라가 중앙정치제도 만들 때 독자적인 계통으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고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제를 운영했었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중추원 막 이런 거 운영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중에 독자적인 거였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감히 중국과 동일한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다니, 중국에서 사용하던 이성육부제, 중추원 제도는 감히 너희 나라에서는 사용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중앙 정치 제도가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나라가 고려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섬나라인 일본을 정복해야지라고 일본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원래 몽골 원나라는 아무래도 그거였잖아요. 그 해전, 바다에서의 싸움에 약하다, 배를 탈 수 없다, 배멀미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네 나라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고려한테 배를 만들어라, 고려한테 물자를 조달해라, 고려한테 해군 내놔라 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전부 다 고려한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원나라의 정치 국경 외교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막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몽골에게 휘둘리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일본을 정벌하러 떠난다. 하지만 그 정벌 계획은 태풍을 만나서 좌절되게 되었고 이제 이제 포기해야지 하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 몽골 놈의 새끼들이 자, 그럼 한번 2차로 준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2차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사람, 물자, 배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전부 다 몽골한테 탈탈 털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하여 더 이제 몽골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자, 싫어하는 마음 생기게 되고 그래. 그런 이야기. 자, 그럼 일단 자세히 볼게요. 원나라는, 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조선 총독 같은 일본에서 파견한, 원나라, 몽골에서 파견한 관리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려고 하였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다루가치라고 하는 존재였다. 다루가치, 땡땡치라고 하죠. 자, 땡땡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바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양아치, 여스라치, 몸치, 박치, 음치, 기계치 이런 거 전부 다 몽골식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치 있나요? 참치 이런 거 안 돼요. 멸치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그런 거. 오케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통치체제를 황제가 아니라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제후국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또 밑줄 칠게요. 이에 고려는 왕실의 용어에선 중앙 부서의 명칭까지 격을 낮추어야 하였다. 이제 중국과 비슷한 거는 사용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또 볼게요. 또한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은 원정 실패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원나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새끼들 웃긴 게 일본 원정에 실패했으면은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청을 없애야 할 텐데 그것도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정동행성이 바로 그거예요. 행성이라고 하는 게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이게 바로 정동행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실패했으면은, 일본 원정에 실패했으면 없애야 되는데 계속 남겨둔 다음에 고려에 내정 간섭할 때 활용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옆에 볼까요? 옆에 보니까 왕실 용어와 중앙관직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래는 태조, 세종, 현종 하는 조랑 조롱, 종이라고 끝나게 됐었는데 이제는 충땡왕이라고 바뀝니다. 조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충이란 말은 몽골한테 충성하라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사용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님을 폐하가 아니라 전하라고 한 단계 낮게 부르게 되었고 임금님의 아들은 태자가 아니라 세자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했었던 이성육부제는 이제 한 개의 첨의부로 바뀌게 되었고 육부제는 4개로 바뀌게 되었다.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중추원은 이름이 밀식사라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왕실 용어와 중앙관직 체제가 한 단계 낮아지게 되었다 나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변화하였느냐 또 볼게요. 원간섭기의 국가 정치 전반은 도평의사사에서 결정하였다. 오케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름은 도병마사였습니다. 도병마사는 독자적인 계통, 고려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병마사를 중심으로 하여 원래 이성육부제 중추원이 담당했던 모든 일을 이제 전부 다 도병마사에서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도병마사가 원래 하던 일이 국경, 군사, 외교였는데 이것보다 하는 일은 더 많아져. 국가 정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담당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도병마사에는 원래 고위 관료만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도평의사사에는 전체 관리들이 전부 다 참여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다 참여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병마사가 확대 개편되게 되면서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되었고 줄여서 뭐라고도 부르느냐? 도당이라고도 부른다 이야기해요. 예전에 수능 문제 이게 나왔어요. 이 관청은 줄여서는 도당이라고도 불렸다. 고려 정기에는 국방, 외교, 군사 등의 일부 일을 담당하는 귀족 회의 기구였는데 원간섭기가 되게 되면서 업무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면서 확대 개편되어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평의사사도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다음 또 볼게요. 한편 자, 고려의 왕이 되기로 결정돼 있는 첫째 왕자들, 세자들은 반드시 원나라에서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인질로 노릇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계속 몽골에 살다가 왕이 될 때만 고려에 뿅 오다 보니까 고려 말도 잘 못하지. 고려에서 정치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준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와 있죠. 한편 왕자 시절에 원에 머무르다가 왕위에 오른 고려의 왕들은 국내 기반, 정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주로 원나라 몽골에서부터 본인을 도와줬었던 노비, 평민들, 아니면 통역관들 이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자기랑 친한 사람들 얘들에 의지하여 정치를 운영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측근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서 통치체제가 더 혼란해지게 되었다. 이때 특히 한 미친 측근이 있었습니다. 측근 한 명 있었는데 이 측근이 몽골에서부터 왕을 보필했었던 그런 완전 가까운 사이였대요. 내가 과거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측근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그럼 등수 바뀌는 거예요. 합격자가 바뀝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측근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간신배죠. 이 간신이 어느 정도로 권력이 강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나 이럴 수가. 이 간신이 엄청 사나운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이 사나운 개가 왕의 고모, 집에서 일하던 여자 노비를 물어서 죽였대요. 개물림 사고죠. 자, 그래서 간신히 키우는 사나운 개가 왕의 고모 집에 있었던 여자 노비 재산을 없앤 거예요. 자, 그래서 빡친 왕의 고모가 측근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나운 개를 키우면 어떡하냐고 훈련을 제대로 시키든가 어떻게 조치 좀 취해라 라고 했더니만
측근 간신배가 뭐라고 했게? 이렇게. 어디라고? 오케이. 자, 내 알바 아니야. 오케이. 아, 우리 개는, 여러분, 내가 개를 키우지만 제일 안 좋은 소리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래요. 맞아요. 나도 이 말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튼, 그런데, 그 뭐고,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고모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왕의 고모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내가 개를 키우느냐 안 키우나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하십니까? 자, 여기 숨겨져 있는 뜻 1번. 너 듣고 싶구나. 2번. 늙은 할망구가 잔소리가 많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측근 간신배한테 왕이 한 소리 했게 안 했게?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방금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서 미술 선생님을 만났어요. 미술 선생님을 만났는데 미술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1학년 중에서 가장 수업을 잘 듣고 훌륭한 반이 누굽니까? 라고 하길래 내가 제가 5반 담임이기는 하지만 5반 애들이 제일 착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미술 선생님이 완전 빵 터지면서 그래요 이러면서 안 그래도 미술쌤도 수업을 해보니까 5반이랑 6반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반응도 엄청나게 좋고 수업도 잘 들어오고 출석률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맞다. 나 갑자기 궁금한 거. 다음 주에 등교하면은 2반이랑 4반이랑 축구 대회한다고? 축구 게임한다고? 대결한다고? 그러던데. 니네도 그런 거 하나?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가. 이게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야? 체육 시간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반도 다른 반이랑 하나. 우리 반은 안 해? 그냥 걔들은 그럼 자기들끼리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렇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난 축구대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내랑 엄청 친한 쌤이 있거든요. 내랑 엄청 친한 쌤도 저기 양산에 남자 고등학교에 있는데, 어제 축구 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애가 축구화를 신고 달리다가 하수구에 실수로 축구화가 끼었대. 근데 얘가 그거 모르고 뛰려고 했던 거야. 뛰려고 하는 순간 넘어진 거지. 근데 얘가 덩치가 좀 있는 애였대. 발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대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발목 부러졌다는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준비운동 하고, 여러분, 너무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한 번 다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십자인대 파열되고 난리 나요. 옛날에 나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도 축구하다가 애들이 십자인대 한 2명이 파열됐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뿅. 자, 이제 그럼 또다시 진도 나가야지. 고려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일본 원정에 동원되어 군사는 물론 선박과 군량까지 조달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녀와 황간으로 끌려갔다. 자,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매로 사냥하는 거를 엄청 고급스러운 취미라고 생각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매가 그렇게 똑똑하고 사냥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를 계속 사냥해가지고 이제 몽골로 보내고 했어요. 자, 이런 응방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에서는 변발 소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주죠. 증류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술은 막걸리밖에 없대요. 자, 그리고 원나라에서도 고려 사람이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고려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아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원간석기에는 원나라의 세력을 얻고, 와, 고려가 나라가 웃기고 있네. 야, 나는 몽골이랑 친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왕을 아예 무시하는.
눈앞에서 왕이 지나갔는데도 인사하지 않고, 야, 내가 몽고라고 치는데 왕 네가 내한테 인사해야지 왜 내가 니 따위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거. 자,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 고려의 마지막 막강했던 권력을 장악했던 권문세족. 얘들은 도평 의사사 정방을 장악하여 정치 권력을 혼자 독점하였고, 불법적으로 토지 노비를 늘려서 대농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위기를 가져왔다. 나와있고, 자, 또 밑줄 안 치고 볼게요. 고려에서는 농민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국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혁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원나라와 결탁된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려에서 부정부패를 뽑으려고 해도 원나라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계속 실패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이 시기에 역사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역사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아니,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원래 몽골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기 전에는, 와, 중국의 문화 화려하다. 중국 대단하다. 그래, 세계의 중심이지. 문화 발달하고 제도 발달하고, 와, 중국 멋있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 역사도 중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와, 우리가 중국이랑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없어지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저런 오랑캐들이랑 저런 유목민족들이랑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노?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조상님의 시작은 누구일까 하고 책을 검색하고 계속 책을 뒤져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이 사람이 나왔어요. 당군한거. 뿅. 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전체 5,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중국과 유사하다, 우리는 중국과 비슷하다,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중국의 문화와 제도를 받들고 싶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은근히 구분을 안 했습니다. 과거 시험 칠 때도 우리나라 역사 그 한국사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중국사 시험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딱 2번 우리나라의 민족의식, 그리고 또 역사, 문화, 전통이 위협을 받을 때가 되면은, 아니야, 절대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이고 우수한 우리만의 고유한 민족의식, 문화, 역사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해요. 그때 항상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시작을 뭐라고 봤느냐? 단군조선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역사, 문화, 의식으로 위험할 때 단군조선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최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시기가 2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몽골 간섭. 이때 최초로 단군조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역사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오면 슬쩍 와, 중국 너무 멋있는데 우리도 중국 따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뿅뿅뿅뿅 이 시기가 되면은 다시 우리의 시작은 단군조선이다.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때가 언제게요? 그렇지. 일제강점기가 되면 또다시 단군조선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과서도 단군조선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요거겠네요. 우리나라 역사, 의식,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이라고 보게 되었다. 그거를 반영한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 제왕홍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다. 자, 그리고 삼국유사 제왕홍기가 왜 단군조선을 강조하느냐? 이 책의 맨 처음 시작도 우리 교과서처럼, 우리 교과서는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하죠. 자, 이 2 책의 시작은 옛날에 옥황상제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했던 역사책은 얘들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세요. 됐죠? 자, 중요한 거 다 했네. 종칙이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영상 하나만 더 보자. 영상 하나만 더 보면 내가 여러분을 놓아줄게요. 영상 2분짜리 영상이니까 너무 빡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